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중에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 중에 하나인 실업수당 지급의 연장건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듯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 지난번 케어스 액트를 통해 전 국민에게 1,200불씩 지급한 것과 같은 내용의 어떤 전국민 대상 체크 지급건이 있고요. 즉 이와 같은 체크 지급을 이번에도 한 번 더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 프로그램인 주당 600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고, 이게 7월 말까지 적용이 되고 끝나는데 이걸 연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부분, 즉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걸 연장할지 말지에 관해 현재 양당 간 물밑 작업을 통해서, 또한 직접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첨예하게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서 오늘은 이에 대한 양당 간의 입장 차이, 그리고 입장 차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와 또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한 예상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번 케어스 액트를 통해 실시되어 온 연방정부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이유로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통적인 직장을 다니는 급여 수혜자들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자영업자, 파트타이머 등 수익 활동을 하는 경제활동 대상 모두에게로 이 실업수당 대상을 확대해줬다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금액도 주당 600불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큰 금액이 연방정부 보조를 통해 추가되었다는 점이겠고요. 세 번째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그 말은 모두가 집에 있으라라는 것을 권장했다는 거죠. 예컨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실업수당을 준다라는 거였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문제없이 통과되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직장인뿐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자들을 포함하고 또 그 금액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고, 결국 이 말은 집에서 쉬는 게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도 좋다는 것 물론이고, 거기에 관점을 더 바꿔서 국가 경제라는 그런 차원에서 봐도 그게 더 국익에 부합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양당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즉 집에서 있는 게 더 적절하다,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라는 공감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약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각 당의 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민주당 주류의 의견은요, 간단히 말하자면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의 연장입니다. 여기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라는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3월 말에 결정했던 그 상황에 비해 더 좋아진 게 그다지 없다라는 데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 실업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6월 실업률 이미 4,000명 이상의 실업수당 신청자가 생겼고, 또한 백신도 안 나오고 다들 움츠려든 상황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고용시장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직장을 잃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지급하는 것은 그 목적에 충분히 충실한 것이다 라는 입장인 거죠. 여기에 또한 전통적인 민주당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보다 더 탄탄하게 하는 것이 결국 건강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이러스의 현재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3월보다 더 나아진 게 없으니 집에 있는 게 국가 이익에 더 부합한다라는 것도 그때 케어스 액트 3월 말 상황에 비해 바뀐 게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은 이제 좋아지고 있다, 사업장도 열고 있다 조금씩, 이런 주장일 텐데요. 실제로 바로 어제죠, 신규 실업수당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양호하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죠. 또한 뒤이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공화당 주류의 문제의식인 실업수당을 통해서 일터로 돌아가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디스인센티브를 준다. 더 나아가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좌절감을 준다라는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화당의 의견은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주류의 의견은 이 600불 보조는 현재 디스인센티브이다. 일터로 안 돌아가게 하는 유인책이다. 따라서 3월에는 그 의견이 맞았지만 이제는 비정상이다 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점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제는 국민들 각자가 알아서 각자 건강 챙길 수 있다. 일터로 돌아가지 말고 집에서 쉬는 게 국가 이익이다라고 정부가 나서서 챙겨줘야 할 때는 이제 끝났다 라고 보는 거죠. 또한 이 말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공화당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 이제 알아서 하게 해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개입은 이제 이성을 찾고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지, 말하자면 honest hard work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장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두고 더 사태를 지켜보는 것은 국가 경제에 일시적인 충격을 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인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정책적으로 일터로 돌아가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게 공화당 주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현재 입법부의 상황을 보면요. 일단 아마도 히어로즈 액트에 올라와 있는 현재 내용인 600불 지급의 연장은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공화당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민주당 상원의원이 내놓은 히어로즈 액트 상의 600불에 대한 절충안으로서 600불로 계속해서 하되 주 실업률을 따져서 점진적으로 줄이자라는 그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주당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1%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600불을 지급하되 그 뒤로 떨어지면 10%로 떨어지면 지급액을 500불, 8%로 떨어지면 4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6%를 달성하면 더 이상 실업수당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론상 말이 되죠. 그리고 약점이 그다지 없는 대신에 주별 실업률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어렵고 또 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 공화당 안으로서 지난번 별도 영상으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만 Back to Work Credit, 보너스 제도가 있습니다. 7월 30일 이후에 일터로 돌아가는 데 대한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주당 450불씩을 지원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방안의 장점은 개개인의 어떤 직원 한 명 한 명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임금 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들의 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되겠죠. 또한 거기에 추가로 이제 사업주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소송권 등의 어떤 포텐셜 라이어빌리티로부터 보호해주는 라이어빌리티 프로텍션까지 같이 들어가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이 될 거다라는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 거죠. 한편 이 방안의 단점은 역시 실업 상태에서 첫 번째로 돌아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이들에 대한 보호책을 어떻게 제공하겠느냐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또한 그동안 계속 일해온 사람들은 또 특히 이센셜 워커들은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인데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안으로서 이게 추가로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인 케빈 브레이디의 의견으로서 일터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600불씩 2번 또는 1200불 한 번 지급함으로써 돌아가는 어떤 절충안이죠. 돌아가는 것에 대한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고용주에게도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요지는 양당 모두 첫째, 섣불리 돈을 마구 퍼주는 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둘째, 가장 취약한 계층의 타겟팅을 잘해서 써야 하고 셋째,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감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책의 방향으로서 민주당은 실업자들에게 더 도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결국 실업 상태에 있는 국민들이 가장 약자이고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화당은 일터로 돌아가는 데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실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겁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된다라는 정책이 결국 두 당의 방향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전혀 절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 어떤 식으로든 중간 지점에서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중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 편이 절대적으로 맞거나 또는 상대편이 정말 물정 모르고 악의적으로 또는 생각 없이 한쪽만 자기 당파적으로 생각해서 주장을 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라고 보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제 가족, 아이들, 특히 저희 큰애가 이제 학교에서 과외 활동으로 디베이트를 하는데요. 그 다룰 만한 디베이트 주제로서도 한번 논의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기 전에 이 영상은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 대략 한 3-4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CNBC와의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이 기자회견에서 지난번 케어스 액트를 뛰어넘는 수준의 스티뮬러스 부양책을 통과해달라라고 상하원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악관의 입장은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된 것 같고요. 이걸 토대로 양당 간의 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